오늘은 맛있는 배추를 재배하는 그 재배 과정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배추를 만들려면 결론적으로 뭐 통이 무조건 큰다고 좋은 건 아니고 결구력에 따라서 배추가 너무 무르지 않고 단단한 배추를 만들어줌으로 해서 저장성이 좋은 김치를 담을 수 있는 근본적인 배추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지금부터 맛있는 배추를 만들기 위해서는 세 가지 챕터를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추비 없이 밑거름만으로 배추를 재배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 두 번째, 요즘 배추가 연작을 많이 하면서 뿌리옥병이 굉장히 심한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뿌리옥병을 예방하고 그러면서도 통을 좀 크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꿀통과 같은 생리장애를 생리장애를 예방하고 그다음에 결구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오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비 없이 밑거름만으로 배추를 키워냅니다. 배추는 통상적으로 약 한 75일에서 80일, 85일 이 사이로 뭐 품종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좀 키우게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냥 저희는 바사코트와 엔텍을 활용해서 추비 없이 재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엔텍 베이스 20kg 100평당 한 포, 그 다음에 땅부자 10kg 100평당 한 포, 그 다음에 붕사는 50%짜리와 그 다음에 30%짜리가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50%짜리를 쓸 경우는 200평당 한 1kg 정도, 그 다음에 30%짜리를 쓸 경우는 200평당 한 1.5kg 정도, 이 정도 좀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사용하시고 엔텍 땅부자 붕사를 같이 살포하신 이후에 경운을 해서 두둑을 만들어 놓고 멀칭을 한 이후에 배추를 심기 전에 바사코트를 파고 처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바사코트는 보통 5에서 7g 정도 파고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세 가지 땅부자와 엔텍, 그 다음 바사코트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먼저 엔텍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엔텍은 그동안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저희 제품들을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그냥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한 번쯤 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엔텍 베이스와 엔텍에는 엔텍 베이스, 엔텍 퍼펙트, 엔텍 블루 스페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엔텍 퍼펙트는 그냥 원예 범용으로 쓸 수 있는 제품이고요. 엔텍 블루 스페셜은 이제 구근류 작물, 뭐 고구마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인삼이라든지 이런 작물에 주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엔텍 베이스는 기본적으로 노지 및 시설 하우스에 그냥 기초 비료, 밑거름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질소질이 좀 많이 필요한 그런 경우에는 웃거름으로도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배추 같은 경우는 100평에 한 포. 그 다음에 바사코트를 사용하지 않고 엔텍만 사용을 해서 추비 없이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엔텍을 40평당 한 포씩 사용하시면 베이스를 추비 없이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고, 그럼 엔텍이라는 비료는 어떠한 비료냐? 엔텍이라는 비료는 한마디로 해서 질산화를 억제시킨 비료입니다. 근본적으로 질산화를 억제시켜서 암모니아태 질소를 식물한테 공급하는 거죠.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료의 기본적인 원리, 질소질이 변하는 원리를 좀 설명을 드리면, 암모니아태 질소가 토양에 들어가게 되면 아질산화 과정을 거쳐서 질산태 질소로 변하게 되는 과정이죠. 이 과정에서 니트로도모나스나 니트로박테라는 미생물들이 여기에 작용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 뭐 변화되는 게 뭐가 문제냐? 이 암모니아태 질소를 질산태 질소로 바뀌면서 첫 번째 가스로 휘산이 돼, 가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비료를 사용하고 나면 통상적으로 한 5일에서 최소한 일주일 정도, 온도가 좋을 경우 그렇게 정도 경운을 해놓고 비료를 뿌리고 경운을 해놓은 다음에 작물을 심어야 가스 피해를 덜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암모니아태 질소가 질산태로 바뀌고 나면 그 다음부터 토양에서 용탈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용탈이 일어나냐면 토양 자체는 음이온, 마이너스 이온으로 보셔야 되고 NO3 마이너스입니다. NO3 마이너스 형태. 그렇기 때문에 토양에서 유실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질산태 질소를 식물이 흡수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 질산태에 대한 과다하게 흡수하게 되면 배추 같은 경우도 깨시무늬병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고. 그럼 엔텍을 사용했을 때
어떤 이점이 있느냐. 통상적으로 해서 엔텍을 사용했을 때 이점이기도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암모니아태 질소를 식물이 흡수함으로 해서 그 다음에 암모니아태 질소가 토양에 있음으로 인해서 이점이라고 사용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암모니아태 질소가 토양은 아까 말씀드린 음이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비료의 자체 암모니아태 질소는 NH4 플러스 비료이기 때문에 토양에 있는 결합력이 좋아지면서 토양에서 물이 들어오더라도 유실이 안 되는 거죠. 유실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한 60일 정도 2달 정도 양분 구급을 꾸준히 해줄 수 있다는 게 엔텍 비료의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암모니아태 질소가 질산태 질소로 바뀌지 않으니까 결국은 가스가 뭐 전혀 안 나올 수는 없지만 아주 서서히 바뀌기 때문에 가스가 거의 없다. 가스로 인한 식물 피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장마철 이후에 밭장마를 해서 준비하는 경우에는 엔텍을 사용하면 오늘 비료 뿌리고 경운해서 바로 배추를 심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죠. 그 다음에 그리고 겨울에 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하우스는 밀봉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 비료를 뿌리게 되면 가스가 나오죠. 가스가 나오면 그 과정에서 가스 피해를 보는데 엔텍이라는 비료는 뿌려놔도 가스가 아주 미미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피해가 없다. 그래서 밀봉을 해놓고도 잘 키울 수 있다. 그래서 겨울에 하우스 재배에도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료가 용출이 서서히 되다 보니까 어떤 비료의 과다한 피해, 비료의 이제 과다 피해 그런 과다 피해가 매우 적다는 게 장점이고요. 비료의 과잉의 문제점인데요. 실은 이제 비료는 일반적인 요소를 기준으로 했을 때 통상적으로 한 20일 정도, 3주 정도 비료가 토양에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유실이 다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죠. 처음에 비료를 뿌려주게 되면 식물은 어린데 비료를 많이 뿌려놓은 밑거름으로 많이 뿌려놓다 보니까 과잉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다가 배추가 약 한 20일 정도, 25일 정도 되면 생육이 굉장히 왕성해지는데 이때 가면 이제 비료가 떨어지니까 그때부터는 비료의 부족이 나와요. 그리고 다시 추비를 주게 되면 또 과다 증상이 나오고 또 20일이 지나고 나면 또 부족 현상이 나오고 이게 비료에 대한 그 과다와 부족이 계속 반복되는 현상, 추비를 주는 거죠. 추비를 주게 되면 그런 과부족에 의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식물한테는 큽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희 엔텍과 바사코트를 활용해서 배추를 재배하게 되면 제가 뭐 재배하게 되면 최소 한 3일에서 5일 정도는 숙기가 빨라지는 현상이 나옵니다. 과일도 마찬가지 착색이 좀 빨라지고 그 이유가 이 비료에 대한 과부족 현상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성장도 좋아지고 숙기가 빨라지는 현상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근권을 약산성화시키는 비료라고 그러는데요. 토양 자체가 산성화가 되는 게 아니고 뿌리가 있는 부위만 산성화됩니다. 사진으로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 토양 자체가 약산성화되면서 근권 자체가 약산성화되면서 인산은 3배, 철도 3배, 망간은 4배, 아연은 2.7배, 그 다음에 구리도 3배, 그 다음에 가리질도 20% 정도의 흡수율을 증가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리장애가 굉장히 적고 뿌리가 좋으면서 웃자라지 않는 그런 균형된 작물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인산과 미량 요소의 흡수율이 좋아지니까 당연히 식물의 조직이 강해지고 병에도 강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웃자람과 생리장애가 굉장히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요 그림을 보게 되면 요 색깔이 밝을수록 산도가 강산성화 되는 거죠. 약간. 그래서 이 보시면 토양이 산성화되는 게 아니고 식물의 뿌리 근권 옆에만 약산성화가 됨으로 인해서 인산 등 미량 요소의 흡수율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미량 요소나 그 다음에 인산에 의해서 뿌리 발달이 좋아짐으로 인해서 칼슘의 흡수도 증가가 되더라.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칼슘의 흡수가 좋으니까 당연히 저장성이나 신선도도 좋아지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입금만은증 등 그 다음에 꿀통, 예를 들어서 배추에서는 떼끼는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코르카 현상, 붕소 결핍이나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적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식물 체내에서 대사 작용 시 에너지 전략이 된다. 이건 뭐 좀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마디로 소화가 빨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식물은 암모니아태 지수를 주어서 걔가 토양에서 아질산화 과정을 거쳐 질산태로 됩니다. 이 과정이 통상적으로 해서 한 일주일 정도면 다 바뀌는 거죠. 질산태로 바뀌는데, 이 질산태로 바뀐 거를 식물이 흡수하게 되죠. 배추가 흡수해서 배추 체내에 들어가면 다시 얘를 아질산태로 바꾸고 다시 암모늄태로 변화시킨 다음에 아미노산으로 바뀌어서 단백질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만들어져서 배추를 키우는 건데, 이 과정에서 엔텍비료는 암모늄태로 흡수가 돼서 아미노산과 단백질로 바로 변하는 거고, 일반적인 우리가 비료들은, 저희가 일반적인 비료는 질산태로 흡수해서 아질산화 과정과 거쳐서 암모늄으로 바뀌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 과정 요 단계를 거치는 생략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에너지가 8에서 12% 정도 전략이 된다. 그럼 에너지가 전략이 된다는 얘기는 식물이 그만큼 잘 키울 수 있다. 배추를 더 잘 키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사코트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사코트는 설명드리기 전에 지금 엔텍을 100평당 한 포를 뿌리고 바사코트를 5g에서 많게는 10g인데 10g 아니고 한 7g에서 8g 정도, 그 정도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구 처리로 사용하시면 되는데, 실제적으로 일반적인 가정에서 그냥 내가 집에서 먹는 이게 배추를 광범위하게 10,000평, 20,000평 재배해서 팔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가정에서 내가 배추를 김장을 하기 위해서 나만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바사코트만 사용하셔도 실은 재배하는데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바사코트 주당 구멍을 뚫고, 고추처럼 구멍을 뚫고 바사코트 한 5g에서 7g 정도를 넣은 다음에 손으로 살짝 저어주고 배추를 그에 심으시면 되겠습니다. 되고, 바사코트는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에 이제 통상적으로 저희가 6개월짜리 외에도 3개월짜리를 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짜리를 배추는 사용하셔도 무방하다. 6개월을 사용하셔도 되고 3개월짜리 사용하셔도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사코트를 사용했을 때 추비를 전혀 없이, 비절 영상 없이 추비를 주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사코트는 여기 나와 있는 사진처럼 일종의 한 3mm 정도, 직경 3mm 정도 되는 축구공에다가 11가지 비료를 넣어놓고 한마디로 해서 코팅을 한 겁니다. 코팅을 해서 코팅을 한 비료를 이렇게 11가지 비료를 넣습니다. 그래서 폴리머에 넣어놓고 나서 얘가 물을 먹게 되면 이제 막이 형성이 되죠. 비료가 새어나올 수 있는 막이 형성이 되고, 그러므로 해서 물이 들어갔다가 다시 이제 비료 성분이 녹아서 빠져나오는 원리를 이용한 걸로 인해서, 그래서 이 막의 이제 이 코팅의 두께에 의해서 3개월, 6개월, 9개월용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보시면 되고, 그러면 바사코트를 썼을 때 어떤 장점이 있냐? 가장 배추 같은 경우는 추비를 전혀 주지 않으니까 아주 편하겠죠. 근데 두 번째, 추비를 전혀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배추가 꾸준히 비료를 먹고, 그 다음에 거기에 미량 요소까지 균일하게 먹다 보니까 당연히 숫기도 빨라지고 결구도 훨씬 단단하게 잘 된다. 그래서 올해 맛있는 배추를 만들기 위해서는 바사코트를 필히 좀 사용하셨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사용 방법은 고추와 마찬가지로 배추 밑에 구멍을 뚫고 거기에 바사코트를 뿌린다. 5g 정도를 뿌리고 한번 살짝 저어줍니다. 손으로 살짝 저어주고, 그리고 배추 모종을 그대로 올려놓고 덮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고추든 오이든 배추든 어쨌든 간에 이 포트 자체가 땅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재배하시는 것이 좋다. 활착도 빠르고, 그 다음에 특히 배추 같은 경우는 너무 깊이 심어주면 무름병, 나중에 엉덩이가 물러지는 거죠. 배추 엉덩이가 물러지는 무름병에도 많이 발생이 되니까 조금은 포트 자체를 올려서 심는 것이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맛있는 배추 만들기 추비 없이 주는 방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엔텍 베이스 100평당 한 포, 땅부자 100평당 한 포, 그 다음에 붕사는 1kg짜리를 200평, 50%짜리, 그 다음에 30%짜리는 약 1.5kg 정도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바사코트를 주당 5에서 7g 정도 파구 처리해 주시면 배추 농사는 비료 주는 건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뿌리옥을 예방하고 통 큰 배추를 만드는데, 기본적으로 배추에 대해서 아셔야 될 사항이, 배추는 약간은
뭐라 그럴까요? 약간은 저온성 작물입니다. 저온성 작물. 그래서 통상적으로 한 18에서 20도 정도에서 잘 크고요. 그 다음에 결구가 되는 시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약 한 18도 정도, 18도 정도에서 결구가 굉장히 촉진이 잘 돼요. 잘 되는 작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또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보통 배추를 정식하고 이식하고 나서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이상 15일 정도 되면 뿌리가 굉장히 왕성하게 큽니다. 그러고 나서 약 25일부터 생육이 굉장히 좋아지는데 이때 15일 정도 상황에서 뿌리 발달을 굉장히 잘하게끔 해주는 것이 배추를 결론적으로 크게 만드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물론 모종을 그 전에 잘 키우고 그 다음에 처음에 활착을 잘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정식할 때 모두싹과 알게를 침지해서 한번 심어주시고요. 물론 여기에 모두싹을 침지하는 이유는 뿌리옥을 예방하기 위해서 침지를 합니다. 물론 알게의 흡수를 도와주는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정식 당시에 모두싹과 알게 침지해줘서 뿌리 활착을 빨리 하고 포트 자체를 병을 없애는 거죠. 억제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15일 정도 지나서 정식하고 나서 다시 모두싹, 그 다음 루트칼, 아바나뚜를 여기에 씁니다. 아바나뚜를 쓰는 이유는 아바나뚜는 잘 아시는 것처럼 프리아미노산이 굉장히 풍부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생장을 가속시키고 뿌리 발달을 좋게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떤 불량 환경에서도 식물이 잘 이겨내게 만드는 제품이고 루트칼은 여기서 흠뻑 살포해야 되는데 루트칼을 흠뻑 살포해줌으로 해서 뿌리 쪽으로 직접적으로 칼슘을 공급해주고 그러면서 칼슘이 공급이 되면 자연스럽게 뿌리 발달을 좀 도와주려고 모두싹, 루트칼, 아바나토 가치를 15일 간용에 흠뻑 뿌리 쪽에까지 닿을 수 있도록 흠뻑 한번 살펴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25일 정도 배추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배추의 뿌리옥은 한 30일이 넘어서 나타나는 것들은 크게 배추의 수확에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배추 30일 이전에 뿌리옥 발달이 돼버리면 배추 수확을 힘든 결과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25일 정도 경에서 모두싹, 루트칼, 그 다음에 이때부터 25일 정도 지나면 토양에 토양살충제를 처리했다 하더라도 진딧물이나 이런 진딧물 내지는 배추 잎벌레라든가 아니면은 청벌레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모두싹 충을 같이 살포를 해줍니다. 그래서 모두싹, 루트칼, 모두싹 충 이렇게 배추의 뿌리옥 예방과 통큰 배추 통을 키우기 위해서 통큰 배추를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통상적으로 이제 한 40일 정도 되면 이때부터 이제 배추에 대한 이제 결구를 촉진하기 위한 저기들을 써야 됩니다. 근데 통상적으로는 40일경에 이제 25일경에 약 살포를 했으니까 다시 보름 후에 살충제를 반드시 살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일반적인 살충제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유기농 살충제인 해충싹을 사용해서 쓰시는 게 좋고 모두싹에 해충싹을 같이 혼합해서 살포하면 병해충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통상적으로 한 50일이 넘어서면서부터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제 배추가 서로 겉에 잎들이 이제 이렇게 손을 잡는다고 저희는 얘기합니다. 살짝 구부러지면서 손을 잡아요, 두 개가. 그러면 이게 이제 결구가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구가 시작되는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아미노산제도 아니고, 그때는 가장 중요한 게 칼슘과 붕사입니다. 칼슘과 붕소가 있어줘야만이 결구를 촉진하고 속잎을 잘 빼올려서 단단한 배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배추가 손을 잡는 시점이 되면 결구 시작기로 보시고 이때 모두싹 40에 루트칼을 그다음에 뉴트리보 20g을 씁니다. 그래서 뉴트리보는 미량 요소와 붕소가 많이 함유된 제품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혹시 뉴트리보를 안 쓰시더라도 붕산이라도 같이 살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두싹 40 루트칼, 그 다음에 루트칼을 마지막 이때만 해도 루트칼을 사용해야 되는 이유가 루트칼에 이제 아미노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일부 질소질이 있기 때문에 결구가 하는 시점에서는 약간의 양분 공급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트칼을 사용하시는 게 어떤 제품보다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시점에서는 루트칼 자체를 한 60g까지 사용하셔도 무난합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구, 중기, 한참 속이 차고 있는 중간 정도 되겠죠. 그러면은 대략 한 60에서 65일, 이 정도쯤 되시면 마지막으로,
모두싹, 캔마그, 누트리포. 여기 하나 더 빠진 게 있네요. 결구시는 시점에 해충싹을 한 번 더 넣어주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는 빠져 있는데 해충싹을 써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구하는 시점에 벌레가 그 결구 속에서 알을 까서 실은 겉에서는 멀쩡한데 나중에 배추를 갈라보면 배추가 안에 속을 다 먹고 있는 경우가 간혹 나옵니다. 그래서 해충싹을 써서 특히 나방 방지하는 데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구하는 시점에는 추가로 해서 해충싹까지 하나 더 포함해서 4가지를 살포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결구 중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근데 결구 중기에는 누트칼 대신 실은 캔마그를 좀 넣었어요. 캔마그를 넣은 이유는 결구 초기에는 질소질이나 아미노산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누트칼을 반드시 사용하지만 결국 중기에는 캔마그를 써서 이제 입에 엽록소 형성, 마그네슘 공급과 칼슘 공급을 같이 해줄 수 있는 게 좀 필요하기 때문에 캔마그를 사용하는 게 누트칼보다는 좀 낫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변환해서 쓰시는 방법 쓰시고요. 누트리포는 질소와 고토, 황을 포함한 그리고 망간, 몰리브덴, 아연이 들어간 제품에 붕수를 굉장히 많이 넣는 24% 정도 넣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누트리포를 써줌으로 인해서 속잎을 계속 빼올리죠. 그러면서 결구가 촉진되는 배추에서는 아주 결구 촉진에 굉장히 좋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네,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캔마그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칼슘, 고토, 붕소, 그 다음에 아미노산 질소, 그 다음 몰리브덴이 된 제품이고 캔마그에 특히 고토가 들어가 있어서 엽록소 형성을 하고 배추가 마지막 그 결구기에 들어가게 되면 잎 아래쪽에 가쪽의 잎들이 히뜩 나오는 증상들이 나옵니다. 그 증상이 이제 결국 마그네슘 결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칼슘과 마그네슘을 함께 그 결핍 장애를 함께 예방할 수 있는 제품이 캔마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트칼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질소부터 포함해서 칼슘, 붕소, 미량요소를 다 함유하고 있고요. 거기에 아미노산까지 겸비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배추의 누트칼만 잘 활용하셔도 뭐 꿀통 예방은 기본이고 정말 맛있고 단단한 배추를 그다음에 큰 배추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누트칼은 이런 저희 모두싹을 쓰시지 않더라도 농약과 함께 계속 사용하시는 게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바나뚜는 아미노산 제품이고요. 아미노산 제품인데 단순한 아미노산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생성시키는 물질과 유리아미노산이 합성작용을 해서 아바나뚜를 치고 나면 2, 3일 안에 식물의 성장을 촉진시켜주고 뿌리 발달을 좋게 해주고 그 다음에 어떤 잎의 색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좋게 만들어주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기후 환경, 그 다음 뭐 가뭄, 뭐 고온 특히 이제 배추 같은 경우는 고온이 되게 되면 아까 저온성 작물이기 때문에 간혹 배추가 무름병이 발생하거나 성장이 오히려 더뎌집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방지해주고 그다음에 저온에 또 오히려 성장을 더 좋게 해주고 장마나 이런 불량 일조가 부족한 경우에도 생육을 중진시키는 제품이다. 그래서 어떤 조건이 안 좋은 그런 불량 기후에 대한 거를 이겨내고 극복하게 만들어주는 제품이 아바나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현상은 마지막으로 생리장애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렸는데요. 꼴통 현상입니다. 꼴통. 이제 석회결핍이라고 주의는 저로 그러는데요. 처음에 나타날 때는 잎 가쪽에 테두리들이 히뜩히뜩 하얗게 말라들어가는 증상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속에를 잘라보면 속이 시커멓게 먹어져 있는 경우 요거를 배추의 칼슘 결핍, 즉 석회결핍 그러는데 칼슘 결핍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붕소결핍인데요. 이렇게 코르코화되고 때가 끼는 증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똑똑똑 부러지는 현상 나오고, 심한 경우는 아예 이게 전체적으로 물러지는 현상이 나오죠. 배추 속에. 이런 것들이 이제 붕소가 결핍에서 오는 거다. 붕소결핍이나 칼슘결핍이나 이런 것들이 오는 이유는, 토양에 석회를 쓰고 칼슘을 뿌렸고, 뭐 붕사를 뿌렸지만, 가문다든지, 너무 고온이다든지, 아니면 질소질을 너무 많이 썼다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붕소와 칼슘 결핍이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가시무늬병이라고 그러는데요. 가시무늬 증상이라고 하죠. 병이라기보다는 증상인데 이 증상이 제가 처음에 엔텍을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던 쉽게 해서 질산태 질소가 너무 과잉으로 질산질을 흡수하면 그 질산태 질소가
체내에서 단백질로 빨리 아미노산으로 바뀌어 단백질로 바뀌어야 되는데 남아있게 됩니다. 체내에. 식물 세포 속에서 남아있다 보니까 이 질산태 질소의 과잉에 의해서 세포가 죽는 거죠. 일종의 말하자면. 그런 나타나는 증상이 깨시무늬병입니다. 깨시무늬 증상. 이건 이제 생리장애로 보셔야 되고 비료에 대한 비료장애다. 그래서 질산태 비료의 장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인데요. 뭐 두서가 좀 없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밑거름으로는 추비 없이 주기 위해서 배추를 키우기 위해서 밑거름으로 엔텍 베이스 두포에 바사코트를 주당 5에서 7g, 그 다음에 땅부자 200평당 2포, 그 다음에 붕사 50%짜리 1kg를 해주시면 물론 이 제품들은 엔텍 베이스, 땅부자, 붕사 오늘 뿌리고 경운하고 바로 배추 심으셔도 됩니다. 바로 심으셔도 되고 가스가 없으니까. 그래서 추비도 필요 없고 가스 발생도 없고 뿌리옥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고 더군다나 바사코트와 엔텍을 써줌으로 인해서 최소한 3일에서 5일 정도 수기도 빠르게 조기 수확도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토양에 좋은 비료를 써놨지만 배추가 모종이 좀 좋고 빨리 뿌리 활착을 해야만이 실은 성장이 또 가속화 되겠죠. 그래서 정식 당일날 뿌리욕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뿌리에 빨리 활착을 위해서 모두싹과 알게를 큰 통에다 20리터당 40g 그 다음에 60cc를 넣어서 뿌리에 한번 침지를 해서 심어주시면 활착이 빨라진다. 그리고 15일 이후에 또 15일 정도 지나서 다시 루트칼, 모두싹, 아마나뚜를 같이 해서 흠뻑 뿌려주시게 되면 뿌리 발달을 가속화시키고 식물 성장을 촉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배추가 통이 커지게 된다. 이렇게 두 번째 포인트고요. 세 번째 포인트 25일경. 25일경에는 이제 모두싹, 루트칼, 모두싹, 충을 써서 진딧물 방제, 충 방제와 그 다음 병 방제를 같이 해주고 그 다음에 생육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 루트칼까지 사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정식 40일경에 이제 병해충을 예방하기 위해서 모두싹과 해충싹을 또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결구 시작기와 중기가 있는데 결구 시작기에는 모두싹, 해충싹, 누트리볼을 써서 실은 결구를 촉진을 시키지만 결구 중기에는 누트칼보다는 캔마그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마그네슘 결핍과 마그네슘과 칼슘을 동시에 공급해서 결구도 촉진을 시키고 엽록소도 광합성도 좋게 해서 맛있는 배추가 만드는 방법이 된다. 그래서